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쳤는데 반등 움직임 좀 재개되는 것인지,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지 포트폴리오 전략 알아봅니다. 전략 체크인 메리츠 금융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안 좋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가운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읽어주시죠. 네, 조정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조정 원인은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가장 키팩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의 호조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실제로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FOMC에서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기정사실화가 되어가면서 주가는 그를 반영해서 하락을 이어지는 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굿뉴스이지 배드뉴스 현상이고요. 우리가 올 초에 1월 달부터 3월 달 시장이 좋았을 때 지표가 안 좋을수록, 안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국내에도 수급적인 불균형,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한 자금 이탈에 의해서 채권과 주식을 매도하는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세에 대한 훼손보다는 조정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만약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은 작년과 같은 추세가 아닌 결국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게, 저는 이번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조정의 원인으로 조정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강하게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연말쯤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저는 랠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는 내일 발표될 CPI가 해당이 될 텐데, 이 CPI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를 해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 운용 전략, 현재는 9대1 주식과 현금 비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변화 없으신가요? 네, 변화 없습니다. 예, 그럼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종목이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 40%, 전체 포트에서 한 40% 정도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SK이노베이션 20%, SKC도 20%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 비중 담겨 있고요. 가장 늦게 담은 종목이 해성DS인데 이 종목도 10% 있습니다. 오스코텍과 메리츠 금융지주는 장기 투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있어서 오스코텍부터 보겠는데요. 렉나자죠. 동사가 유한양에게 라이센스 아웃 했고, 유한양에게 얀센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렉나자, 레이저티닙이 지난주에 폐암 1차 치료제로 식약처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천억 시장에서 약가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2천억 시장으로 더 확대되고, 보고서에서는 6천억 정도까지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나온 뉴스인데, 유한양행에서 이 렉나자를 동정적 사용 승인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정적 사용 승인은 이제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에게 그 치료제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렉나자가 한 해 투여했을 때 약가가 대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7,500만 원을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유한양행이
과거에 보여줬던 유한일 박사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보고 있고, 분명 주주 입장에선 들어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결국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약은 기대감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그 효과를 봤을 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국내 시장은 이제 선점할 수밖에 없는, 폐암 시장에서 렉나자가 선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국내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냐인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였죠. 그 기존의 폐암 치료제가 타그리소였습니다. 타그리소가 7조 원의 시장을 형성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타그리소를 렉나자가 뛰어넘은 상황이고, 만약 해외 시장에서 타그리소를 렉나자가 침투하게 된다면 7조 시장에서 10조 시장까지 시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은 말스톤 로열티를 받게 되죠. 이번 10월에 있을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얀센과 유한양행이 함께하고 있는 이 렉나자의 병용 임상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보통 학회가 있기 전부터 주가는 반영을 하게 되죠. 이미 국내에서는 약이 되었고 실적으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라이센스 아웃 할 거야, 파이프라인이 잘 될 거야 같은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던 바이오에 대한 시각보다는 실제로 돈을 1, 2천억 벌었을 때 그걸 밸류에이션 해나가는 첫 번째 제약사 바이오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언급드릴 종목은 SKC입니다. 어제 ISC 인수를 했었죠.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대한 기반을 확보히 마련해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라스키판 공장의 준공 시에 이런 후공정에 대해서 보다 이 락인 효과, 고객사들을 락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화학업체들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그럼 SKC를 바라보던 밸류에이션은 화학업체에서 2차 전지 반도체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 SKC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은 저는 지금 구간이 확고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매출액 가이던스를 밝혔습니다. 25년에 7.9조, 27년에 11조. 지금 레벨에서 매출액이 몇 배 상승한다면 저는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어제도 그 각형과 LFP에 대해서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수주만 받는다면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요. 기존의 약점이 되었던 각형 그리고 LFP에 대해서 보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의 수율 개선이 계속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 분기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캐시적인 면에서나 또는 향후의 캐파의 투자의 면에서나 저는 SK온이 더 이상 SK이노베이션의 할인이 아닌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 재미없는데 SK하이닉스는 HBM의 투자 사이클이 1, 2개월 진행될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가장 핵심은 이 HBM의 투자 사이클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느냐 아니느냐를 보는데, 저는 상승시킨다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느리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올라갈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매일 30억씩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죠. 하방 안정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PF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충당금을 이미 크게 쌓아놓고, 그리고 P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몇 가지만 좀 개별 종목군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유한양행 조욱재 대표가 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일단은 좀 무상 공급하겠다. 그리고 창업자의 이 이념을 이어받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확실히 좀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인 역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무상 공급이라는 키워드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내용이 오스코텍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일단 무상 공급의 시기가 보험 등재 시기까지죠. 무상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정부에서 보험 등재를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등재를 한다면 이제 무상 공급이 아닌 이제 실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아마 유한양행이든 얀센이든 오스코텍이든 국내 1,000억에서 2,000억 시장보다 7조에서 10조 시장인 글로벌 시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FDA에서 허가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FDA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해외 로열티를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각각 수취하게 되는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비해서 더 크게 수취하게 되죠. 해외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해외 시장을 위한 데이터 자신감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주가 또한 국내에서 뭐 매출액 2천억 올리고 영업이익 몇백억 단위 올리는 것보다 영업이익 1,000억 단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해외 시장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우리 데이터, 우리 약이 이만큼 이 말이 아닌 데이터로 보여준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준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어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주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요소라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사가 연간 쓰는 그 R&D 비용이 거의 1,000억에 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성공을 통해서 그 R&D 비용만 줄어들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은 하방 안전성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마인드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포트폴리오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알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오스코텍하고요, 또 SKC 쪽으로 또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는 변함이 없고요. 그럼 해당되는 종목군 보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SK이노베이션, SKC 20%, SK하이닉스 15% 가져갑니다. 해성DS 10%도 그대로 있고요. 오스코텍 10%, 메리츠 금융지주 15%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유지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순항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런 움직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